새벽부터 원주시청은 논란의 연속입니다. 한 공무원이 만찬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는가 하면 시장 비서실이 독립기구의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2024년엔 제발 좀 이런 일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시작부터 그런 것 같죠? 원주통신에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거진 W에선 주말에 놀러갈 곳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원주 아는 척 문화예술 에디터 국인씨가 코스를 짜드립니다. 겨울에 딱 어울리는 꽃 양귀비 마을 얼음썰 매장 인투 디 언논으로 가보시죠.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원주 아는 척 106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구인씨 옆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비엔나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비늘 물씬 느끼고 왔죠. 네, 저 언제입니까? 저 베구나톨에서 네, 14일에 열렸던 저 필하모닉 앙상블 공연, 원주 문화재단 신년 음악회였는데 기대대로였나요? 확실히 공연의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역시 세계 뭐 3대 거의 오케스트라로 필하모닉으로 꼽히는 오케스트라 꼽히는. 네. 근데 이제 공연은 정말 훌륭했는데 제가 후기를 듣기로는 맞아요. 다른 부분에서 또 볼거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던 곳은 2층이었거든요. 베그너트 2층 객석에서 관람을 했는데 이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다 보니까 이게 연주하는 그 모습들이 다 모든 단원의 모습들이 다 잘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야가 그렇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연주를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 쉬는 악기들이 있거든요. 다 하진 않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쉴 때 뭐 하는지가 다 보여요. 그런 걸 보세요. 왜 연주하는 사람을 한번 꼭 구인 신고 그런 거 잘 보시죠. 그런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금관 악기들은 이게 아무래도 연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호른 같이 생긴 그런 악기에는 이게 또 침이 많이 고이나 봐요. 그러면 막 침을 막 털어요. 우리 옛날에 리코더 교실에서 털듯이. 그렇죠. 약간 그런 것처럼. 공연 중간중간에 그런 걸 막 털고. 필요한가 보네요, 또.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정비를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퍼커션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보통 오케스트라면에 그 퍼커션 담당하는 분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심벌 치시는 분, 그다음에 뭐 그 팀퍼니라고 큰 북 치시는 분, 이렇게 다 나눠지기도 하는데 오케스트라에서는 근데 이게 앙상블이다 보니까 그 한 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트라이앵글도 치고 1인 다역이구나. 팀파니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 덜 약간 덜 바빠 보이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드럼이 한 대 있고 팀퍼니 한 대가 있다가 드럼 쪽으로 갔다가 이제 팀퍼니로 갔다가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네. 어쨌든 뭐 기대대로 됐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뭐 소소한 볼거리도 있고 그거 했어요. 저거 뭐 스트레이드 마크레미 신년의 그 퍼포먼스. 네네. 그거 뭐 라데시키 행진곡. 그거 했다고. 네, 마지막에. 근데 들었어요. 앵콜곡을 2곡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했던 리스트에 그 앵콜곡 2곡 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셨죠. 네. 근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르고 오신 분들도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낯설어 하나? 네, 앵콜곡을 한 곡을 연주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제 행진곡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너무 계속 치는 거예요. 끝인 것처럼. 네네. 이게 앵콜은 딱 한 곡만 하는 걸로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거기 앙상블 단장님이 이렇게 자제를 할 정도로 제지했구나. 한 곡 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박수 아껴둬라. 네네.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앉아서 이렇게 그 라데시키 행진곡을 하면 미리 예습하면 어렵다고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그 앙상블 공연이다 보니까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조금 그 규모감이 적은 건 있었는데 근데 그만큼 이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이게 우리가 이게 뭐 근육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것도 세게 치는 걸 하는 거는 이게 뭐 근육을 늘리거나 연습을 하면은 되게 쉽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렇고 크게 말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작으면서 응집력 있게 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숙달된 사람일수록 되게 그런 작은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앙상블 공연도 13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악기 하나하나가 되게
크게 도드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이 작은데 응집력 있게 하는 그 디테일이 되게 뛰어나구나 하는 걸 좀 새삼 느끼게 됐던.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더 귀에 잘 들어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 저희 같은이 아니죠. 네. 네, 저 같은 좀 귀가 좀 둔감한 사람들은 그런데 국인 씨는 좀 가서 어쨌든 평소에도 클래식을 또 즐겨 들으시니까 더욱더 좀 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렇게 사실 저는 사실 음악 기후기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한 건 뭐냐? 그건 또 하나 뭐 하여간 재단 관련해서 뭐 하나 또 얘기할 게 또 있다고 그래서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공연이 너무 뛰어난 것과 대비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사실 조금 그러니까, 아쉬웠던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요즘 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공연이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가 공연 시간 임박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래서 한 50분 조금 지나서 갔는데 이게 공연 입구 앞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티켓을 받는 줄이었던 그때 거예요. 아직도 배부 중이었다. 네, 이게 거의 진짜 공연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줄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못 들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나 알고 보니까 약간 그 계산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도 그렇고 그 부스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네. 부스는 뭐 몇 개 안 됐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책상 하나 정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한두 번 이런 걸 해본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이게 또 일일이 이름을 물어보면은 이름을 찾고 그 티켓을 드려야 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이번에 유독 이렇게 됐다는 게 맞아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면 차라리 이게 선택이 우편 수령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5분이 일단 딜레이가 됐고요. 딜레이가 됐다. 사실 딜레이 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뭐 우리가 콘서트 가거나 이럴 때 특히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엔나 이거 BNP 라모닉에서 세계 3대 네, 거기서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배구나톨 이 대배구나톨 무대에 서려면은 5분 딜레이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네기 홀에서더라도 공연자들이 감수해야 된다. 감수할 수 있잖아. 우리 배구나톨 이 정도다. 5분 딜레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농담이고요. 아마 저희는 정말 가까스로 공연 시간 맞춰서 들어갔는데 근데 아마 좀 그게 보통 한 곡 끝나고 입장할 수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마추어적인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가 됐고 또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단원이 와서 공연하는 또 많은 기대감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조금 아쉬운 지점이다. 맞아요.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셨겠다.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표정이. 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애처롭네요.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이건 정말 이거 행정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이건 진짜 되게 아쉬웠던 이건 정말 실드를 할 수가 없다. 네. 아니 배구나톨이 아니 곳곳에 약간 이렇게 큰 바켓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야? 아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누수가 일어난다고요? 아니 배구나톨이 이거 지은 지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무슨 일이죠? 아니 곳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물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원래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1년 내내 계속. 그쵸. 그리고 공연이 계속 곳인데? 있으니까. 이거 돈이 없는 것도 알 텐데. 이게 그러니까 다행히 공연장에서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 근데 저는 그 대기실 쪽이나 이런 곳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민들에게까지 노출됐을 정도면 그런 맞아요. 모습이. 이게 계단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그런데 다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배구나톨 그 원주 최대 규모의 아트홀인데 맞아요. 공연장 중 하나인데 이 관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혹시 그런 게 조금 민망스럽긴 하더라고요. 음모론적 관점으로 이게 혹시 다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 위한 복선일 리는 없겠죠. 설마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운데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날 공연도 제가 거의 매진된 것 같더라고요. 꽉 차 있었어요. 원래는 사실 표가 많이 남았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개할 때는. 아니 저도 그래서 약간 여유로운 마음으로 예매를 하려고 들어갑니까? 그때도 이미 거의 한 100
120석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거의 이제. 꽉 찼네요. 그 정도면 그래도 막판 들어서는. 맞아요. 근데 이 여러모로 공연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그 외의 행정적 시설적 면에서는 또 아쉬움이 있었다. 명과함이 있었다. 네네. 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후기였고 어쨌든 아주 국인 씨 들떴어요. 아, 새 벽도부터 그러니까요. 아주 신나는 거예요. 그 코스대로 가셨습니까? 뭐 12 안젤로도 가시고 다소 아쉽게 시간적 네.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공연이라도 본 거를 그러니까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인 씨와 함께 공연을 보셨던 분들 중에는 저희가 짜드린 또 코스대로 한번 경험을 네네. 해보신 분들이 있기를 좀 바래 보고요. 뭐 후기 있으시면 한번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저 또 세계적인 또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방송 나갈 때쯤일 것 같은데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개막해요. 저녁 8시부터요. 맞습니다. 이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이거 뭐 기대감이 크죠 지역 사회에서는. 근데 이게 뭐 지금 평창 강릉에서 이제 주로 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시 개막을 할 거고 이제 정선과 횡성에서도 열리는데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역 신문에서는 굉장히 막 이거를 보도하는데 그래서 흥행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세계적인 축제인데 네, 그래도 우리 강원도민들은 좀 관심 있게 또 뭐 또 억지로 가실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도 혹시나 뭐 한두 종목 정도 관심 있는 뭐 컬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 컬링 좋아하는데 또 아이스하키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좋아하는 종목 한두 개 정도는 뭐 중계도 해줄 테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또 열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입장료를 안 받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매는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이거는 있어요. 뭐 초과 오버부킹 받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한번 뭐 강릉 여행 가실 겸 뭐 이렇게 그쵸. 아니면 뭐 네. 다른 지역 뭐 평창, 정선, 뭐 행성 여행하실 겸 한번 경기 보러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열기를 좀 함께 붐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뭐 아무것도 받은 건 없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강원도민으로서 한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잼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자 야,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자 1부는 어쨌든 원주통신과 이제 매거진 W가 준비돼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오늘은 제가 욕심을 냈어요. 2개 다 꼽았습니다.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성희롱성 발언부터 인사 개입 의혹까지 논란에 휩싸인 원주시청인데 원주신문이 1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난 3일 그러니까 연초입니다. 완전 새해 벽두에 원주시청 문화교통국 공무원과 문화도시위원회 원주시의회죠. 시의원 등 13명이 참석한 만찬 도중에 문화교통국 A 사무관이 동료 B 사무관에게 건배사를 제의하면서 막내 연계라 부르는 정말 이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참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 이거 이런 말은 진짜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 보도를 요즘에 깜짝 놀라서 보도 접하고 사석에서도 이런 말은 진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석이랑 사석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뭐 남자 둘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도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잖아요. 맞아, 완전 그냥 친한 친구 정말 친한 그냥. 친구 이런 말은 너무 격이 떨어지고 품위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 스스로의 격조를 생각해봤을 때 스스로. 근데 이런 말을 하고야 말았다. 13명이 있는 만찬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의원 이런 위원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자, 참석자들은 당시 B 사무관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제 전했는데요. 다만 이제 B 사무관은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분위기상 잘하려던 중 나온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원주신문은 보도하면서 여기에 이제 사족을 달았는데 뭐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듯 그렇게 달긴 했어요. 뭔가 좀 시끄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네네. 좀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이 아니었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당사자인 A 사무관은 뻔한 해명을 했습니다. 막내 과장이란 뜻에서 한 표현이었다면서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고의는 아니었고 성적인 비하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그런 게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렇죠. 본인 말로는. 네. 근데 결국 이 워딩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뭐 설명하기도 참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누가 없이. 듣더라도 이거는 문제될 발언인데 그거에 대해서 참
입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고. 네네. 막내 과장이라는 뜻에서 한 표현했다는 해명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또 막내 과장이라고 하면 되지 왜 막내 연계라고 합니까? 이거를 분위기를 띄워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의도는.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분위기가 띄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인식 자체가 뭐 보여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네. 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인 발언이고요. 더구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A 사무관님이죠. 당사자인 2011년에도 성추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입길에 오른 상황이라고 원주신문은 보도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형이면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아마 징계를 어쨌든 받았다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때도 아마 공무원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더 조심했어야 된다. 언행에 있어서. 항상. 네. 이게 뭐가 이게 그런 표현 좀 고쳐진 게 아니라 이게 뭐 여전히 똑같다.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사람이 말이야 나아진 게 없고 이러면 이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더 사실 우리 같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A 사무관 행동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넘어가는 것 같죠. 이거 뭐 징계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뭐 이게 문제시한다면은 상당히 또 큰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인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냥 뭐 비사무관도 그렇고 이걸 파장을 더 키우지는 않을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이거는 정말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시민들에게. 이미 저희가 뭐 이 소식 공유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정말 저희가 분개하시면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새해 벽도부터 참 안 좋은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작년 10월이었죠. 저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덕영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에 원주시장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원주 M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요 시청 담당 부서장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인사 개입에 어떻게 보면 관여를 했다 이 부서장이. 네네. 그래서 이제 윗선 수사까지 당시에 이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실제로 지금 사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원주 MBC가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경찰은 정동기 체육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와 시청 담당 부서장을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사직이라 사직서에 권고 사직이라 명시했다는 장영숙 전 체육회 사무국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이게 이 압력이 들어갔다. 그런 어떤 정황으로 지금 좀 수사가 흘러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시청 담당 부서장은 지금 정년을 2년 앞둔 작년 말에 이례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퇴직 3일을 남기고 이 수사 개시 통보서가 접수되는 바람에 퇴직이 자동으로 취소돼 버렸어요.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퇴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규정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징계가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또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벌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퇴직이 막힌 겁니다. 지금 3일을 남겨놓고. 근데 이 3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극적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시청 담당 부서장은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 수사가 의혹의 근원지인 과연 이제 시장 비서실을 포함한 윗선으로까지 향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결국에는 시장 비서실을 털 수 있느냐, 맞아요. 경찰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게 금방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뭐 복잡한 사정이 있나 봅니다. 네네. 어른들의 사정이 뭐 돌아가나 봅니다.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속도를 낸 경우를 보기 힘들어요. 네. 특히 선거 앞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금방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올해 한 중후반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어요. 또 이렇게 윗선까지 갈 것이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전해드렸던 뭐 홍보 담당관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그렇죠. 네. 보도자료 관련해서. 네네. 근데 결국에는 윗선까지는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서실이 연루됐다 그러면 비서실만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비서실이 시장 말없이 개입했을 리가 없다는 우리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럼 결국 원광수 시장까지 수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또 부담을 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죠. 이 수사는 굉장히 또 신중히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속도를 과연 낼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간 좀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밝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이야기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분개하셨어요. 강원도는 최저임금 더 낮춰라! 라는 취지의 이제 강원연구원 정책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파장이 일었죠. 이게 진짜냐 이런 반응이 또 많았어요. 이게 단어법인가? 아닌데요? 진짜인데요? 문자 그대로인데요? 강원연구원 양은모 연구위원이 지난 3일 정책 보고서인 정책 톡톡을 통해서요. 강원도형 최저임금을 제안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전임인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이제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현행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의 고용 부담을 가중해 노동자가 일할 기회를 잃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강원도는 지금보다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임금에서 좀 유리해지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강원도로 기업을 유치하기 유리해서 지역 발전과 고용 안정성 보장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도 뭐 다 비슷한 생각이실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댕소리냐. 아우 좋아요. 네. 스무스합니다. 설득력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아니 저는 그 놀라운 게 이런 이야기가 뭐 이렇게 뭐 어디 간담회나 막 이런 자리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정책 보고서로 나왔다는 게 더 놀라워요. 상부의 결재를 다 거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거 뭐 설명을 드리자면 안 그래도 강원도는 지금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뭐 이게 통계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도 통계 하나 언급해 볼게요. 2022년 강원도 총 급여액은 전국 평균보다 561만 원 적은 3,652만 원이었어요. 이게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수치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액 증가 폭도 11.4%로 전국 평균 15.5%보다 낮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임금이 낮고 상승률도 적어요. 맞아요. 근데 임금을 더 깎는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노동자들이 더 오겠습니까? 더 떠나겠습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사용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선 얘기하지만 아니 그 사업자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인 노동자 입장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노동자의 어떤 관점에서 인구 유입에 대한 그게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인구가 유입되겠지, 노동자들이 더 유입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탁상공론이다라는 얘기 뻔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용 안정성 보장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낮은 임금을 하면 어쨌든 고용을 할 거 아니냐. 아까 지금은 이 논리예요. 임금이 높으니까 아예 고용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애초에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데 임금이 낮으면 어쨌든 고용은 할 거 아니냐 사업자들이. 그러면 어쨌든 고용은 되는 거니까 안정성이 발생하는 거다. 뭐 이 논리인데 이해 왔습니까?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죠. 당연히 원주만 놓고 보더라도 뭐 딱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이럴 수 있어요. 물가가 예를 들어 수도권보다 싸. 임금 좀 덜 받아도 돼.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한번 고려해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원주가 어디 뭐 수도권보다 물가 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뭐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임금이 더 줄어든다면은 당연히 같은 값이면 수도권으로 가죠. 그렇죠. 어차피 물가 비슷한데 임금 더 낮게 좀 야 이럴 거면 나도 수도권 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을 향하는 이유가 물론 뭐 이렇게 기본 제반 비용 많이 든다, 고정비 많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뭐 일자리 뭐 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금의 수준도 그렇고 그게 더 높으니까 기회도 다르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뭐 사실 어쨌든 서울이 더 유리한 지점이 안 그래도 많잖아요. 맞아요. 일자리 양과 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뭐 문화적인 뭐 좀 생활적인 교육 뭐 의료 인프라도 다 지금 수도권이 좋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인데 임금까지 이렇게 더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은 뭐 그나마 있던 청년도 떠날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강원연구원 정도 되는 싱크탱크라면 이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네네. 더더욱 황당하죠. 아니 예전에는 강원연구원에서 그 강원도형 생활임금 그 수준이라든지 생활임금제라든지 이런 제안들도 했었거든요. 아, 그것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도 좀 더 상향된 뭔가 임금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취지죠?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적정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요. 몇 년 안 지났는데. 뭐 연구원은 반박은 했어요. 보고서에서 한계점과 그에 따른 대안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있어요, 있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우려들도 넣긴 넣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전체 보고서 분량이나 뭐 취지나 이거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핵심 논지는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거예요. 강원도형 최저임금 하자. 좀 더 줄여보자. 이겁니다. 과연 연구원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게 어떤 경향성으로 읽히는 게 뭐냐면 강원연구원이 계속 논란이잖아요. 지금 김진태 도정 들어가지고. 맞아요. 특히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에 뭐 포럼이라든지 강연에서 극우 보수 성향의 인사를 주로 섭외해 이념 편향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후위기 부정론자로 꼽히는 박석순 교수를 초청해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을 우리가 논해야 하는 시대에 네네. 과연 우리가 다른 관점을 바라보자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 해서 이런 거를 그 세금으로 강연을 열 필요가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부정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어떠한 형태로 지금의 방식 제한되는 방식 외에 다르게 접근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거냐, 이게 사실은 다른 관점인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예 기후위기 부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가버리게 되는 것은 당대 시대에 역행하는 상황이죠.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은 이번 연구원의 정책 보고서에서도 그 일련의 흐름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비판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일단 강원연구원부터 그러면 한번 임금을 낮춰보는 건 어떨까?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용 안정성을 한번 꾀해보시는 것도. 낮춰서 그 비용만큼 더 다른 연구원들을 그러니까 인력 채용에 더 힘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솔선수범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요. 여기까지 원주통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매거진 W 국인 씨, 오늘은 어떤 코스로 짜오셨나요? 네,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청소년 동계올림픽과 연관이 있어요. 발맞춰서 겨울에만 또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스포츠가 담겨 있군요. 네,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번 좀 코스를 짜봤습니다. 오늘 타깃은 가족인가요? 네, 가족들이 좀 나들이 가기에 좋은 코스들로 좀 짜봤는데요. 어디 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꽃 양귀비 말의 얼음 썰매장 인투 디 언논 가시면 됩니다. 인투 디 언논? 네. 아마 겨울왕국 2에서 이 비슷한 인투 디 언노운이죠, 그건. 그 노래 제목에서 차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언논이다. 네. 논이 얼었다. 이것도 해설하는 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해설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네. 거기서 이제 빗댄 한마디로 얼음 썰매장. 맞아요. 네. 근데 여기가 그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 우지 씨도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워낙 유명하죠, 여긴 뭐. 네. 그래서 꽃 양귀비 마을에서 진행하는 곳인데요. 판부면 서곡리에 있죠. 네. 말 그대로 언논에서 즐기는 얼음 썰매입니다. 그래서 원주도 예전에 보면은 제가 이게 또 제가 어릴 때라고 표현하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 얘기 많이 했어. 네. 원주천 얘기할 거죠. 맞아요. 곳곳에서 즐길 수 있었거든요, 이런 얼음 썰매를. 그런 추억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안 되잖아, 원주천. 진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얼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군부대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랬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하잖아. 큰일 나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지금은 그렇다고 민간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까지는 못했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원주천이다 보니까 그런 대신은 뭐 요즘에는
저 댄싱 공연장에 아이스링크를 또 그래도 세련되게 좀 조성을 네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또 얼음 썰매를 즐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또 그냥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스케이트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두렁 이렇게 언 곳에서 한번 타던 또 이 얼음 썰매 맛이 또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도심에서 즐기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운 어떤 도심 근교에 또 즐길 수 있는 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그래서 그 꽃 양귀비 마을에서 이런 색다른 경험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곳은 이제 작년 12월 23일에 개장을 해서 2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네. 그죠? 근데 이것도 약간 외부에 있다 보니까 실외에 있다 보니까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사실 얼음 썰매장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많이 갔지만 저는 주로 남양주에 살면 남양주는 이제 북쪽으로는 포천이 있죠. 포천에서 이제 이런 얼음 썰매를 많이 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날도 이제 겨울도 날이 따뜻할 때가 있고 이러면은 못 여는 거죠. 그게 네네. 얼음 두께가 이제 위험 상태에 도달하면 또 그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여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날이 맞아요. 좀 따뜻한 날에는 아마 좀 개장을 못 할 것이고 네. 뭐 그리고 꽁꽁 언 날에 개장해야죠. 비 온 날 뭐 다음 날도 뭐 안 되겠죠. 힘들고.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보시고 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건 꽃 양귀비 마을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매번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인스타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오, 되게 꽃 양귀비 마을이요 검색하시면 이게 오, 그 인스타 잘 계정이 돼 있네. 있어가지고 전화도 있네. 전화도 있어. 네. 한번 읽어드릴까? 764에 4443번으로 아마 문의해 보시면은 033에 네. 764에 4443. 아 좋아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료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입장료는 1,000원이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입장하는 금액이고 가서 만약에 뭐 얼음 썰매를 빌리시거나 그리고 스케이트도 빌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여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썰매는 4,000원, 스케이트는 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얼음 썰매를 빌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원주에서 이렇게 잘 즐기시는 분들 중엔 집에 썰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계세요? 있어요. 보면은. 썰매 매니아가 그렇게 또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 이 얼음 썰매처럼 나무 판자에 날이 달려 있는 썰매는 아니고 또 우리 눈에서 타는 네. 플라스틱. 네네. 그렇게 된 거. 맞아, 네, 맞아. 그런 썰매를 가져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약간 대여료보다는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무래도 같더라고요. 자리를 점유하는 거니까. 네. 점용하는 거니까. 자가 썰매는 2,000원입니다. 네. 깡통열차도 있네. 이거 양귀비 축제 때도 명물인데 아 맞아요. 운행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직접 아무튼 이것도 3,000원. 네. 근데 오후 1시, 2시, 3시 각 이게 20분씩. 네, 20분씩 시간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저 초등생 이하는 무료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네. 인것 같아요. 중학생부터 네네. 1,000원이다. 그럼 내고 갈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맞아요. 정도 금액이면 네. 저희가 시우의 리뷰 때도 말했지만은 꽃 양귀비 축제도 3,000원 입장 요금을 받았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기꺼이 그 돈을 내고 가서 그렇죠. 네. 굉장히 흥행을 거뒀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SNS에서도 사진을 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이 뭐 초등학교는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도 방학이거나 아니면은 보통 항상 그러는데 겨울에 갈 만한 곳이 좀 많지가 않은 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렇지. 한번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뭐 도심 근교라고도 할 수 있는 서곡 정도면 또 가까우니까. 맞아요. 네네. 금방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꽃 양귀비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대형 주차장도 있어서 차 타고 가시는 것도 뭐 용이하고 따로 주차비도 받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가족들이 함께 가기에 좋지 않을까. 장점이네요. 네, 싶고 또 여기에 약간 항상 이렇게 뭔가 스포츠를 즐기거나 이러면 출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먹거리도 함께 팔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이렇게 축제장에서는 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금액도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꼬치 어묵, 뭐 군고구마, 뭐 컵라면, 떡볶이, 붕어빵, 닭꼬치 이런 종류들을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 한 1,000원에서 뭐 비싸서 비싼 게 군고구마인데 5,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붕어빵이 3개에 2,000원. 아 요즘에 이런 요즘에는 뭐 개당 1,000원씩 하나요? 거의 붕어빵.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뭐 3개 2,000원 정도면 뭐 비싼 편은 아니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다. 네. 닭꼬치 하나에 4,000원 정도면은 네. 나쁘지 않다. 5,000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축제장 가면 5, 6,000원 맞아요.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딱 이 썰매
타고 컵라면 먹고 다 이런 어떤 낭만을 또 즐길 수 있는. 이게 성인들이 가도 좋겠는데? 그럼요. 연인들이 데이트해가지고 썰매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다가 이제 또 하하호 컵라면 가지고 불어 먹으면서 말이죠. 행복한 상상을. 제가 갑자기 왜 이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연인분들도 함께 가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주 인투 디 언논에서 겨울을 아주 제대로 또 만끽. 그러니까 이게 댄싱 공연장에 있는 스케이트장도 참 좋아요. 근데 거기와는 또 다른 감성 느끼고 싶다. 거기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면 좋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스케이트를 한번 타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이들과 이번에는 얼음 썰매를 타러 즐기실 수도 있고. 어쨌든 조금 다른 이제 감성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인투 디 언논을 즐기고 났으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카페나 이제 음식점 위주로 추천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세 개가 기본 베이스는 카페인데 좀 결이 다른 카페 세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제 취향껏 좀 골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후에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딘가요? 첫 번째는 판부면 서평길 12-10에 있는 소부루입니다. 소부루. 여기는 뭐 저희가 지난번 가을 카페 12곳 소개해드릴 때 들어갔던 곳입니다. 여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 좋은 한옥 카페이고요. 한옥.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는 약간 한옥 카페 중에는 엄청 올드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 진짜 한옥 그 자체를 살린 전통 그냥 그 자체. 전통 찻집 같은 느낌의 그러거나 아니면 한옥을 아예 개조해서 완전 모던한 느낌을 주거나 중간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긴 딱 그 너무 올드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모던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잘 지키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럼 좀 더 많은 취향을 좀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여기에는 약간 이렇게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있고 그다음에 온돌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좌식도 있어서 추운 날에는 특히 온돌방에서 좀 따뜻한 음료를 같이 즐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부루를 추천해 봅니다. 어쨌든 뭐 가족 단위로 가는 곳으로도 적합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한옥 카페를 그래도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소부루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다음은 여기는 좀 더 뭘까 이게 좀 모던한 느낌이고 좀 디저트에 좀 더 특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바로 판부면 서곡리 255에 있는 허니 포레스트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렸죠. 맞아요. 12곳 들어갔었습니다. 여기도 음료와 빵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베이커리 카페예요. 그래서 빵은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건강하다 그래야 되나? 건강하면서도 조금 더 단맛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음료랑 빵 둘 다 약간 설탕이 들어가는 메뉴엔 다 꿀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슈거. 그 대신 허니. 그런 부분에서 빵은 물론이고 근데 또 여기가 빵만 있는 게 아니라 파스타랑 볶음밥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가능한 점이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뭐 인투 디 언논에서 뭐 컵라면이나 이런 걸 드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파스타나 볶음밥으로 식사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좀 추천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부루는 그냥 간단한 뭐 차라든지 뭐 음료 정도 그리고 좀 더 여기서 좀 배가 좀 고프다 좀 더 먹어야겠다 할 때는 허니 포레스트 가시고 마지막은 아예 뭐 제대로 된 식사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조금 더 디저트 특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부터 그렇네. 판부면 내남 손길 3 1층에 위치한 자매제과 서곡점입니다. 자매제과 뭐 유명하죠. 맞아요. 미로시장에 있는 곳에 여기가 마카롱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게 서곡점이 2호점을 낸 거더라고요. 이게 2호점이에요? 서곡이? 그래서 근데 2호점은 그 미로시장일 때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마카롱에 되게 특화된 메뉴들만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이렇게 허니 포레스트랑 비슷하게 파스타나 볶음밥 이런 브런치 메뉴들도 굉장히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후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는 마카롱 맛집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브런치 맛집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메뉴판을 봐도 이게 오히려 브런치 사진들이 되게 돋보인다. 생각이 들고 여기가 진짜 식사하러 갈 수도 있는 곳이네. 맞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자매제과는 정말 디저트에 뭔가 강점이 있는 그런 곳인데 2호점만큼은 식사를 하러 가는 게 맞아요. 굉장히 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가 약간 위치가 그 앞선 두 곳은 그래도 더 서곡적 그 이런 그 용수골 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약간 그 시내 쪽 바로 라인이에요. 그러면 약간 집 돌아가는 길 쪽에 도심 쪽으로 맞아요.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여기를 좀 가보시는 것 동선상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정말 취향껏 갈 수 있겠어요. 소브루, 허니포레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자매제가 소곡점까지. 국인 씨는 어쨌든 여기 다 가보신 건가요? 네네.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땠어요? 국인 씨 취향으로 봤을 때. 제 취향은 허니포레스트가. 허니포레스트. 여기 좀 뭘 저격했나요? 저는 취향을. 여기서 그래도 여기 2층에서 밖에 그때 소개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2층 통창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풍경이. 네. 뭐 다른 뭐 디저트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국인 씨 항상 이 풍경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게 중요하죠. 또 카페 갈 때는. 뭐저 필하모니 공연 보시면서도 또 이상한 풍경을 보시고 말이죠. 2층에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게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 하여간 국인 씨가 또 추천하는 곳은 허니포레스트다. 또 그렇게 세 곳 다 좋습니다. 세 곳 다 좋습니다만은 또 취향껏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거진 W는 겨울 스포츠 어떻게 보면 특집으로 인투 디 언노운 꽃 양기마을 얼음 썰매장과 함께 카페 소브루, 허니포레스트, 자매제가 서곡점까지 국인 씨가 코스를 짜 드렸습니다. 저희 내일은 주비로드입니다. 1인 가구로 사는 즐거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국인 씨 뭐 까마득하시죠? 1인 가구 시절. 언제였나요? 그리우신가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하루쯤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뭔가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루 정도는 괜찮을지. 안 그래도 내일 그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비로드로 찾아뵙겠고요. 106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